이 뉴스 보고서 야 정말 우리의 세력형들은 진짜 끝까지 발라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얘네가 드디어 대형 바이오 얘네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셀트리온 본주 이쪽에서 강세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 진작에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뭘 산다고 했죠? 저라면 셀트리온 제약 보면서 세라에 산다고 이야기를 자 이거 이렇게 대놓고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여기 노란 시그널이랑 장대 양봉이 나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비도 오고 적적한데 시장은 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끝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인상 가능성이 80%다. 이 뉴스를 보고서 옳다구나. 세력형들은 생각이 있었구나. 우리 세력형들이 그렇지. 2차 전지만 해먹고 끝나지 않겠지. 저는 2차 전지만 해먹고 끝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5월달에 제가 좀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FOMC 앞두고 이게 지금 키포인트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이 뉴스를 보고서 느꼈습니다. 아 2차 전지 해먹고 다른 섹터까지도 사이클도 한번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 뽀시겠구나. 그러면서 일단 5월 FOMC에서 만약에 금리 0.25%로 올린다면 인상 가능성 80%죠. 그러면은 6월 FOMC 이게 지금 중순에 있거든요. 6월은요. 이때까지는 조금 더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지금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이제 6월이 되면은 한 번 올리고 나서 5월에 한 번 올리고 나서 동결이 되니까 그럼 이게 선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5월까지도 만약에 시장이 랠리가 나온다면은 이게 동결 선반영 랠리가 될 수 있다. 그럼 실제로 6월에 동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 상방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러면은 이 동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흐름이 어떨 거냐. 그래서 금리 인하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거 요구가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5월에 동결을 하면은 동결 랠리가 또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전요. 아니면은 뭐 좀 충격을 잠깐 줬다가 한번 땡기는 뭐 이런 흐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베스트 시나리오의 전망이 나왔다. 좀 이런 식으로만 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6월에 돼서 동결이 나온 다음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생길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연준에서는 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나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비로소 증시가 심하게 눌리는 현상, 여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구원투수처럼 나올 거예요. 그냥은 떡 안 줍니다. 뭔가 시장의 위험이 느껴질 때 이거에 대한 방어책이 남아있어야 돼요. 카드가. 이게 뭐냐 금리 인하라고요. 근데 시장이 동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는 언제 할 거야 뭐 동결 몇 번 하고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 연준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준은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력도 그걸 아니까 2차 전지를 끝낼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땡긴 게 아닌가 저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오늘 이 뉴스 보고서 야 정말 우리의 세력형들은 진짜 끝까지 발라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CPI 전망 제가 3월 CPI 나올 때 제가 이야기 뭐라고 드렸죠? 2월까지는 주택 리스료 이게 반영이 이제 서서히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 4월달의 CPI 발표 즉 3월의 CPI 발표 때는 가시성 있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이 5.2%라고 하죠. 근데 지난번에 몇 퍼센트였나요? 6%였어요. 그럼 지금 이 5.2%에서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은 유튜버들이나 뉴스에서 뭐 5.5% 나오면은 급락 5.4% 나오면은 급락했다가 뭐 횡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마이너스 3% 그리고 뭐 5.0까지 떨어지면 뭐 플러스 2%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CPI가 6.0에서 그 2월 CPI 지금 이제 3월달 거 발표하잖아요. 이게 예상치가 5.2잖아요. 이 예상치만으로도 벌써 0.8%가 떨어지는 거 이게 낮은 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빠른 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연준이 원하는 게 2%대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4%대만 들어가도 동결은 확실히 된다. 그러니까 지금 6월달에 4% 전망 요걸 좀 기대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5.2%부터는 좀 더 낙폭이 서서히 빠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6.0에서 이번에 5.2 빠진다? 그러면 이건 걱정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5.2가 아니라 5.4든 5.5든 5.6이든 지난 6.0에 비해서 예상치에 부합을 못할 뿐이지 CPI 지표가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팩트로 삼아야 돼요.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팩트로 삼아야 된다고요. 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뭐 은행 뱅크런 사태 지금 여러분 기억 속에 있어진데 제가 헝다 사태랑 비슷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그때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있습니다. 두세 달 뒤에 외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이나 7월에 FOMC 앞두고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아침마다 인사이트를 드려요. 근데 제 구독자 좀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좀 떡건물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는데 사실은 제가 좀 너무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댓글 보니까는 이미 제 초기 때 구독자분들은 좀 도사가 돼가지고 아 저거 밑장 빼기네요. 뭐 그러면서 어떤 섹터가 좋아지겠죠. 제 이 말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 장 열리고 나서 얘기하면 의미 없죠. 정경 소양 예상되고 마이크론의 상승으로 반도체가 이어갈지 지켜봐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SK 하이닉스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 이제 예고를 해드렸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요 뉴스 보고서 아침에 기분이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막 2차전지 올라갈 때 댓글에 막 와 또 에쿠프로 또 2차전지 막 이런 얘기 하길래 그냥 한마디 남겼어요. 걱정 마. 오늘 빠르게 수급이동 나온다. 이렇게 좀 이야기 남겨 들어봤고 그리고 지금 어제는 지수가 또 0.8% 올랐는데 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이 200개, 하락 종목이 1,300개였어요. 근데 오늘 어떤가요? 1.2% 올랐는데 상승 종목 1,050개, 하락 종목 500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 종목이 더 나와야 돼요. 상승 종목이 한 1,200개 정도 나오고 하락 종목이 한 250개 요 정도?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았는데 오늘도 에크프로가 시총 상위주가 6%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코스피는 이제 어제 좀 시총 상위주가 올라갔으면 오늘 뭐 LG화학이나 뭐 강한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현대차 그룹주가 좀 올라가면서 밸런스를 좀 맞춰줬죠. 그러면서 코스피 쪽으로 1.5%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또 2,547포인트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제가 2,500 뚫리면 나올 거라고 했는데 현재 제가 보기엔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조금 물음표 찍힌다. 그러면 자동차 나쁘지 않은데 괜찮긴 한데 주도주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결국엔 지금도 코스피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가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 지금 뭐 개인들 팔고 있죠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수급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오늘 여러분은 체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에서만 1270억 매도가 나왔어요. 한 종목에서 에코프로 비행까지 하면은 한 1400억. 상당히 작은 양이 아닌데 외국인은 에코프로에서 매도한 금액을 빼면은 오히려 한 5, 600억 정도 플러스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리고 2차전지 섹터에서 나온 그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면은 분명히 외국인은 마이너스로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판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수급을 뿌리고 있다. 요것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나온 돈들이 지금 코스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잖아요. 코스피 종목도 관심 가져야 된다. 이거 한 2주 전 정도부터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코스피를 좀 깔아놨을 거다. 코스닥에서 선별적으로 갈 섹터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코스닥에서 갈 섹터 캐치가 안 되면 그냥 코스피 종목 깔아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무난하게 할 거면. 그 파생 시장에서도 오늘 1조 넘는 금액, 즉 1조 2조까지 선물을 땡겨서 코스피 지수를 쭉 땡겼죠. 내일 모레까지가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땡겨가지고 지수를 좀 땡기는 흐름 보였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뭐 딱히 하방을 보는 것보다는 이번 주 내내 금요일도 가망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상방을 보는 거. 제가 4월 둘째 주까지는 좀 약간 편하게 보자고 했습니다. 수익률 게임이고 돈 빨리 찍어내는 그런 달이에요. 개인들한테도. 다음 주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넷째 주는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모르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 근데 지금 뭐 5월 FOMC 전망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이벤트로 안 다가오면은 이거 우려감이 좀 없을 거거든요. 이거 우려감. 그래가지고 지금 5월 중순까지도 잘하면 랠리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코스닥은 이제 고점 지키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내려오면 이렇게 상방 박스를 이렇게 만들 것 같고 그동안 못 올라와서 억눌려 있었던 코스피가 이 키높이를 맞추러 오겠다.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높이가 맞춰지는 순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땐 챙길 거 챙겨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횡보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개별주가 안 올라간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5월 초까지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한 달 정도 시간이 벌렸다. 40일 정도 시간이 벌렸다. 이게 뭐냐면 5월 FOMC의 리스크가 6월로 이동했다. 이 간격이 45일이기 때문에 약 40일 정도, 한 달 정도는 좀 더 선반영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좀 더 제가 생각하는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 계속해서 제가 바이오를 가든 반도체를 가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간을 세력이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3월 말에 제가 윈도우 드레싱이다 또 분기가 바뀐다 이러면서도 2차전지 조금 수급 이동 나오는 거 보자 했는데 지금 4월 10일째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5월 금리 인상 스탠스나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 지표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2차전지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를 했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진하게 뭐 에코프로 뭐 어떤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고 뭐 개인이 붙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력이 운영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매크로 지표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자, 일단은 빅스 한번 볼까요? 빅스 어제 2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걱정할 거 전혀 없죠. 환율이 조금 그런데 이게 지금 $1,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지 달러 인덱스로 보잖아요. 이게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게 더 정확한데 편의상 지금 $1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것도 우려할 상황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유의미한 거 비트코인. 자, 볼까요? 얘가 지금 3,950만 원인데 제가 비트코인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투자 심리 지표.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서 세력이 요구하는군요. 올라가. 올라가. 이거 지속적으로 심어주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 이제 자산시장의 위험자산 쪽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도 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미 국채도 SVB 사태 이후, CS 사태 이후에 조금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어쨌든 4%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프레드도 지금 6% 정도거든요. 뭐 리세션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 강등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2-3년 정도 걸려야지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사실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구입 가격 뭐라고 했죠? 경기 선행 지표라고 했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전광판인데요. 전광판 뭐 특별한 거 없죠. 다 그냥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였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2차전지가 좀 밀렸지만은 아침에 강세를 보이다 밀렸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와줬다. 근데 이 아래 꼬리 달릴 때 수급을 어디서 먹혔냐? 반도체에서 뺏겼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윗꼬리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강세였다가 밀린 거죠. 이런 거. 이것도 이게 적지만은 찍어보면 윗꼬리가 상당히 달렸습니다. 여기 보이죠, 윗꼬리. 대체적으로 윗꼬리가 많이 밀렸다. 그러면서 오늘 장비주 쪽, 어딜링 뭐 이런 장비주 쪽에서 매도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왔다. 소재 쪽에서도 꽤나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D램 쪽으로는 아직도 외국인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거 뭐예요? 반도체 조금 어렵겠는데? 걱정이 되는데 막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따가 수급 체크 해볼 거예요. 물론 2차전지도 해볼 거고. 그럼 바이오를 지금 보는 개념이 제가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잡히냐? 요렇게가 항암 계열. 이게 1번이고요. 요렇게 플랫폼 계열. 그리고 시총 상위. 엄연히 따지면 코스닥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얘네가 2번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3번입니다. 얘네가 드디어 얘네가 대형 바이오 제약. 얘네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원래 제가 이 친구들이 힘을 못 쓰면은 이 친구가 좀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 친구들이 빠지면 이 친구들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셀트리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뭐 SK밥빵 올라가긴 했는데 셀트리온이랑 삼바 이런 애들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삼바 같은 경우는 실제로 22년 하락장부터 빠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이크 상반기에 사이클이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 유의미한 상승이 삼바에서 나오기 힘들다. 이거는 코스피가 진짜 3천 4천 쭈르르 갈 때 삼바가 그때부터 시세가 날 거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만 보자고 한 거예요. 삼바 같은 애들은 지금 빠질 이유가 없고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셀트리온 쪽에서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셀트리온 제약보다 헬스케어나 아니면 셀트리온 본주 이쪽에서 강세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 진작에 많이 드렸습니다. 제약은 그 지표로 삼고 나라면 뭘 산다고 했죠? 저라면 셀트리온 제약 보면서 셀을 산다고 이야기를 한 3번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저라면 물론 저도 들고는 있지만 많이는 안 들고 있다. 저는 얘를 지표로 활용한다. 근데 바이오 하는 거 자신 없고 물량이 크고 좀 약간 위험하고 이런 거 느껴지고 안전하게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셀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여기서 티가 나죠 이제. 왜냐면 셀제가 억울한 게 아니라 셀제가 먼저 땡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이거 괴리 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합병 진행도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얘네가 셀트리온 제약만 온라인 상태에서는 합병 진행 안 돼요. 셀트리온 쪽이랑 뭔가 합의가 보려면 얘네도 결국 땡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스코텍 시대 좋습니다. 제가 오스코텍 좋다고 했죠. 임상 이상 쪽에서는 오스코텍이랑 브릿지바이오 2개만 본다.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리뷰를 이미 차트 산책 제가 주말에 해드렸잖아요.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더라도 지난 주말에 제가 차트 산책하면서 전체 업종을 한번 쭉 깔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바이오는 대형 바이오가 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쉬는 흐름을 이렇게 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이오 오른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 혼자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쉰 게 맞죠. 이렇게 빠진 게 맞죠. 그리고 원전은 좀 올랐습니다. 제가 주도주로 지금 보는 것들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반도체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 게임주는 쉬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도 쉬었고, 미디어도 쉬었고,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다 쉬었죠. 로봇도 좀 장초에 센 모습 보였는데 눌리는 흐름 이런 거 보여서 쉬는 흐름 보였다. 그런데 수급으로 보면요, 반도체는 꽝이었어요. 그리고 게임주 좋았다, 미디어 엔터 좋았다, 바이오도 그냥 수급으로 보면은 그냥 그랬다.
그리고 2차 전지 수급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원전은 두산에너 뭐 이런 거 좀 괜찮았는데 저는 지금 원전 좀 좋아 보이거든요. 이제 원전 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좀 약간 여름에 보고 싶어요. 지금은 올라도 단기로 오르고 좀 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끌고 가게 좀 물음표가 찍혀서 안 하는데 뭐 원전에 대한 시선을 여러분이 투자 관점으로 괜찮게 보시면은 원전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겠고 뭐 항공주 중에 LCC 얘네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좀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리오프닝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도 지금 시세 잘 나고 있습니다. 뭐 IPM1 SC, 뭐 CNC 인터 뭐 이런 거 다 괜찮죠? 그리고 실리콘투나 청담글로벌 이렇게 유통하는 애들도 괜찮은데 제가 얘기하기 드린 건 카지노는 하지 말자, 여행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만 좀 전광판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지어 보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오늘 1.2% 그리고 어제 1.8% 금요일에 6.3% 그럼 얘네 두 개 합치면 대충 8%잖아요. 근데 어제 마이크론이 8%가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마이크론이 8% 올라가지고 오늘 반도체 시장이 올라간다? 그렇게 대입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왜냐면 금요일 미국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럼 어제 시장에서 2일치 상승이 마이크론은 어제 하루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강한 상승세를 어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아침에 반도체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뻥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도체주는 조금 수급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체크해 봐야 되고 반도체가 주가 올라가려면은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나중에 뭐 플러스 1%로 전환하긴 했지만은 뭐 유의미하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수급 자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엄청 많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때려 팔았거든요. 그걸 비해서 잡아준 물량이 너무 적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지금 2차전지 셀 같은 경우는 엄청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현대차 관련주, 뭐 부품주 위아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오토에버는 제가 차트 단책 시간에 이거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지난주 영상에서. 그래서 오토에버는 저도 나중에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많이 오르지 말아라 지금. 오토에버는 오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번 하반기부터 좀 저거 매집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저거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네요. 오토에버 내려와야 되는데 여름에 아무튼 그렇고 SK 밥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얼마에 사자 그랬죠? 10만 원에 사자고 했습니다. 어라? 지금 가격 7만 원인데? 그죠? 물음표 찍히죠? 이거 뭐냐면은 다른 바이오에서 한 두세 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밥하면 10만 원 되면은 그때 건드려도 된다. 왜냐면 지금 달리기를 땅 여기서 같은 선상에서 시키면은 SK 밥함이 한 요 정도 올라면 다른 바이오 한 요만큼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 예로 세트리온만 보더라도 단순 비교하면은 세트리온 상승률을 SK 밥함이 당장에 못 쫓아요. 왜냐면 SK 밥함은 이미 이제 실적으로 올려야 돼요. 세노바베이트라는 미국에 지금 집판하는 게 흑전 예상하기 때문에 강력한 재료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엔 세트리온만큼 빠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속도 싸움, 달리기 싸움에선 그런 쪽 고려를 해볼만 하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주도 장세였다. 매우 수급이 좋았다. 좀 한 요 정도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0.3%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들어갈 수급이 다른 데로 고루고루 잘 뿌려졌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중에서는 이 대형주 쪽만 수급이 좋았어요. 보면 뭐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해서 기간이 잡아주죠. 제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의 수급이라고 많이 이야기 드려서 제 구독자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이 지금 약간 억울해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보다. 근데 사실은 억울해할 게 없는 게 얘네가 분명 키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갈 거다. 제약도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좀 들어갈 때 또 얘가 또 별도로 튀는 날이 있을 거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셀트리온 그룹 들고서 개별적으로 들고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바닥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한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죠. 유황량의 한미사이언스. 그래서 대형주 쪽에 날이었다 오늘은. 그리고 바이오 쪽을 보면은 바이오테크 쪽으로는 뭐 HLB도 이제 기관이 좀 잡아줬고 한올바이오 파마. 뭐 나쁘지 않았고 뭐 메종 같은 경우도 양매수 잘 잡아줬네요. 근데 오늘은 플랫폼 쪽이 꽝이었죠. 얘네 보면은 최근 수급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재미가 없었다 오늘은. 내 것만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바이오 내에서도 1, 2, 3번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같이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쉽게 못 붙습니다. 얘네가 다 같이 올라간 날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날이 약간 단기 고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좀 저점 부근이라도 얘네가 셋이 다 같이 독점적으로 바이오 섹터만 싹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2일 올라가게 된다. 그럼 좀 팔아야 돼요. 차익해야 됩니다. 왜냐면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져요. 다 같이 십니다. 단기 조정. 그리고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 조정 같이 나옵니다. 세 개 같이 올라가면. 그래서 오늘 같이 뭐 의약품 주들, 그러니까 대형 코스피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든 아니면 항암 계열, 삼성이나 뭐 이상 이렇게 속해있던 애들이 올라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플랫폼 쪽 아니면 신규 상장 이런 애들이 묶여서 올라가든 그냥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지 개인들도 쉽게 못 붙고 바이오 무섭고 뭘 살지를 몰라요. 바이오에서
뭘 살지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국 얘네가 피날레라고 했고 아이오의 지편보다 에스트큐브랑 삼천당 제약이라고. 삼천당 제약 안 부러지잖아요. 고점 시그널 나온데도. 에스트큐브 보세요. 장 마감에 땡겨버리잖아요. 이거 이제 에스트큐브가 이제 내일 올라가 버리면 이 대형 바이오보다는 이 바이오테크 쪽 잡바이오까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에스트큐브가 내일까지 올라가면. 에스트큐브가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엄청난 기업이고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데이터가 좋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얘가 선발대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돈의 흐름상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에스트큐브가 무슨 그 파이프라인 가지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바이오에 스케진 돈의 움직임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엄청나죠. 뭐 에코프로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게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고점 돌파했다. 근데 노란 시그널 나와서 오늘은 가더라도 눌렸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눌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도 오늘 엄청나게 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센 거예요. 이 정도면은 노란 시그널 떴는데도 안 눌리면 여기서 노란 시그널 눌렸었잖아요. 이렇게 눌렸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초기 부분 횡보 최소한 횡보라도 해주는데 안 눌리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다. 외국인이 지금 1,300억 이거 팔 물량이 있는 것도 전 신기해요. 얘네가 힘쓰다가 눌리면서 오전장에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좀 나쁘지 않게 좀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얘네가 LNF가 마이너스 7%에서 완전 긴 꼬리를 달았어요. 이러면서 약간 시장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반도체 주들은 이 LNF 때문에 직격탄 맞았어요. 좀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수급이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2차전지도 뭐 당장 부러지겠다 이런 흐름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노신소재 그리고 에코앤드림, 금양 이런 애들이 최근에 굉장한 급등을 보였죠. 이 급등을 했던 에코프로 그룹즈랑 코스모 신소재 이런 주식들이랑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차익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연하게 나왔다. 강력하게. 지금 보면은 코스모 화학도 외국인이 오늘 500억이나 팔았죠. 적은 물량 아닙니다. 노란 시그널 떴는데 어제까지도 한번 더 땡긴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내일은 진짜 2차전지가 좀 밀려줬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뭐 돈의 힘으로 땡기면 할 말 없는데 만약에 내일 2차전지가 빠지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바이오 반도체 게임 이쪽으로 세팅됐으면은 좀 걱정할 필요 없으시겠다. 좀 편하게 오늘 맞이하고 CPI 지표 이거에 따라 오늘 좀 미국 시장이 출렁거림이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출렁거림이 뭐 어마무시하게 뭐 3%씩, 2%씩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출렁거림이 있을 뿐이고 결국엔 세력형들의 선택으로 올르던 내리던 판단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길게 끌고 가는 불확실성의 재료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좀만 가볍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완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이 계속해서 며칠 내내 괜찮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세팅된 종목들이 조금 더 이 친구보다 상승률이 못 따라갈 것 같다. 이 친구를. 그러면 갈아탈 건데 기대 상승률 이게 매우 높아요. 좀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갈아태우지 않는 거지. 만약에 신규 진입하면 이거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다만 4월달 제한적으로 이거 일정 매매군요. 근데 만약에 4월에 시세 안 주면 이거 팔아야 됩니다. 저는 팔고 이거 한 7, 8월에 다시 보고 싶어요. 7, 8월에는 저도 좀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 가선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전 쪽으로 수급 좀 들어왔는데 이거 믿지 마세요. 얘네 이거 그냥 언제든 뒤통수 때리고 도망갈 수 있는 수급입니다. 이 테마 쪽으로는. 거의 신재생 에너지 쪽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고 반도체까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매도가 좀 꽤나 나왔어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D램의 기본은 장비주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장비주의 수요가 적어진다는 거는 뭐 삼성전자발 이런 애들 쪽으로 삼성전자 감산하면 당연히 장비주 쪽으로 정비하고 교체하고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좀 물량이 줄어드는 자연 감소 이런 것도 있는데 인위 감소를 하면 이제 장비주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업황이 턴되는 게 예상이 되면 얘네가 빠지지 않고 얘네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랑 별개로. 근데도 그렇게 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거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소재주 쪽으로도 이거 특히 오일리드 관련된 애들 이런 애들 수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판주들도 뭐 오늘 TLB 이거 10% 올랐는데 그래봤자 기관들 단기성 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얘가 갈 거면은 아비코나 뭐 ASC 이런 애들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랬잖아요. 얘 혼자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뭔가 세력에 그냥 끌림이 있었다. 얘가 유통주도 적기 때문에 무중했어도 기간이 올리면 얼마든지 땡길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별로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게임주 나쁘지 않았고 엔터, 미디어 나쁘지 않았다. 얘네가 지금 좀 은근히 쉬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반도체가 만약에 쉬는 흐름 나오면은 바이오가 올라갈 때 게임주도 한번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반도체는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확실해야 되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좀 미래 성장 가치를 빨리 반영하는 애들이거든요. 바이오 갈 때 게임주가 커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뭔가 하단 부분에서 수급이 잘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상당히 좀 받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로봇도 나쁘지 않았고
챗봇, 뭐 AI, 메타버스, 뭐 철강주까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동차 부품주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시세 상당히 괜찮았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나쁘지 않다. 저는 자동차 그런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것보다는 현대모비스 이런 것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좀 많이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쪽은 그냥 저는 나중에 그냥 현대 오토웨어만 할래요. 요 아래쪽 애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얘네 너무 변동성 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세력이 저런 거에 휘둘리고 싶지 않거든요. 뭐 나머지 다 괜찮습니다.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오늘 좋은 시작이었다. 요 정도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최대한 좀 영상을 압축해가지고 여러분이 요점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제가 요즘에 바이오 리뷰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뭐냐면요. 제가 리서치를 안 해드리는 거는 딱히 뭐 할 재료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걱정될 거면은 제가 이미 리서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소식 희소식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제가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알테오진 보실까요? 알테오진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게 이 차트 제가 좀 약간 알려드리기 싫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요걸 타고 가다가 이제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요거 붙이는 흐름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제 바람이에요. 제 바람인데 요게 요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내일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빨간 양봉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한 55,000원 부근이 되겠죠. 여기 오면 저는 한 10% 정도는 많게는 15%까지 차익을 한번 하지 않을까. 차익을 하고 이 레드라인 터치 요거를 조금 기다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 과연 얘가 이렇게 양봉을 뽑아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은 처음으로 요걸 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내일 아마 오르면은 이거는 비밀이지만 아마도 내일은 노란 시그널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요렇게 장대 양봉이 뽑히면은 내일은 노란 시그널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 제가 요거 이렇게 대놓고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요. 요렇게 노란 시그널이랑 장대 양봉이 나오면 10%에서 15%.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럼 또 이렇게 갭이 뜨거나 뭐 움직인 게 나오겠죠? 여기서 그럼 10에서 15%.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그때 가서 생각하랍니다, 저는요. 네. 이렇게 좀 알테오진 얘기까지도 살짝 드려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젠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도망치자고 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20, 30%라도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두세 개 정도는 알파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두세 개 정도는 그냥 내가 한번 져주는 척하고 현금 만들던 다른 섹터로 넘겨놓자. 그리고 싸게 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안 가면 다른 섹터로 수익 내면 되지. 뭐 바이오만 종목인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바이오에 대한 좀 경각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항상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까지 해주시고 라방 교청까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1000명 정도 되면은 한번 공식적으로 라방을 한번 여러분과 그냥 주식 얘기도 하고 먹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CPI 발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